네, 신성 델타테크 주주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강프로입니다. 자, 오늘도 신성 델타테크가 4.6%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자, 제가 이야기를 계속 드렸는데 이제 임박했다. 그쵸? 매수 구간이 임박했다. 이야기를 드렸죠. 자, 제가 이쪽 구간 있죠? 이쪽 구간. 이쪽 구간에서 계속 비워놔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드렸어요. 근데 어저께부터 제가 방향을 전환했습니다. 이제 매수해야 될 구간이 오고 있다. 그쵸? 오고 있다고 이야기를 드리고 있고, 가장 중요한 건 가격이라고 이야기를 드리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제가 이야기를 드리는 이유는요, 주가가 올라가는데 필요한 건 초전도체 관련된 무언가 이게 필요한 게 아니에요. 가격이 가장 먼저 앞서서 가격이 가장 먼저 앞서서 반영이 되기 때문입니다. 자, 여기 8월 달에 초전도체 관련된 시세가 붙었을 때 어떤 식으로 움직였는지 다시 한번 체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내용을 보실 때 주목해서 보셔야 될 건 신고가, 그리고 신고가 이후에 나오는 시세 과정이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알고 있어야 됩니다. 자, 잘 보세요. 자, 주가가 올라가는 데는 어떤 내용이 필요하기는 합니다. 근데 그 내용보다 문제는 주가가 먼저 올라가는 데 있어요. 그러면 언제 시작하는지를 알아야 되죠. 그게 언제예요? 여기에요. 여기 신고가. 그쵸? 신고가 이후에 매물 소화 과정이 반드시 있다. 근데 신성 델타테크 같은 경우에는 급등주입니다. 급등주. 그쵸? 그리고 세력주예요. 세력주인데 이 무언가 재료를 가지고 세력주가 아니다 이렇게 보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오르는 모든 주식은요, 최근에 하이닉스도 신고가를 갔죠. 그러면 하이닉스는 오픈된 세력입니다. 내용 봅니다. 자, 보세요. 어디서 매수를 하고 있다? 보이시나요? 한 달 동안 매수량? 이렇게만 보면 매도한 것 같잖아요. 근데 총량을 한번 보세요. 기간. 여기 한 달 동안. 어떻게 되죠? 외국인과 기관이 쓸어 담고 있어요. 쓸어 담고.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쪽에서 세력이 누구예요? 외국인하고 기관이에요. 그쵸? 헤지펀드들. 계속해서 매수하는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근데 올라가는데 개인은 계속해서 매도를 해요. 자, 이렇듯이 노출된 세력이 있고, 물론 누구라고 특정 지을 수는 없겠지만 노출된 세력이 있고, 여기 신성 델타테크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보는 세력이라고 보는 게 아니라 일반적으로 우리가 부르는 그쪽의 세력이라고 보는 게 옳습니다. 그리고 한두 번 장사를 해본 애들이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딱 보세요. 초전도체 오케이 붙여. 쫙 붙이죠. 그리고 나서 위에서 뭐합니까? 횡보 딱 시킵니다. 횡보시키면서 뭐하죠? 신성 ST에 대한 이런 좀 상장에 대한 기대감, 이런 것들을 싹 고조를 시켜요. 딱 고조를 시키고 나서 주가를 프리미엄을 한번 딱 뺍니다. 왜? 여기 들어온 쪽에서 회수해야 되니까. 그래서 제가 이야기를 드렸었던 거예요. 여기서 뭐한다? 매도한다. 여기서 뭐한다? 매수한다. 왜? 여기는 왜? 왜 그럴까요? 단지 세력에 대한 이유 때문에? 아니죠. 세력에 대한 이유를 제가 정확히 어떻게 읽을 수가 있겠어요? 이거는 아니 지들끼리도 모여있다가 그 누구 하나가 배신 딱 때리면 망하는 게 이 세력질인데 누구도 확신해서 이야기할 수 없다. 그렇죠? 근데 제가 이렇게 이야기를 드리는 이유는 세력들도 반드시 근거가 필요합니다. 돈은 무한정이 마련이 되는 게 아니잖아요. 누구든지 돈은 제한됩니다. 제한적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근데 특정 이상의 거래량이 땅 터지면 그때부터 뭐가 시작이다, 그때부터 뭐가 끝이다 이렇게 보는 게 아니라 특정 이상의 거래량이 터졌을 때 통제 불가능한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주가가 올라가는 부분을 멈춰야 되는 그런 상황이 있을 수도 있고, 이걸 반대로 어쩔 수 없이 주가가 추가적으로 내려가는 걸 막아야 되는 그런 상황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보세요. 그 모든 시작점은 신고가이기는 해요. 신고가. 그러면 제가 이야기를 드리죠. 신고가 이후에 뭐가 필요하다 그랬어요? 매물 소화 과정이 필요하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신고가, 매물 소화 과정을 거치고 나서 시세의 속도가 빨라진 겁니다. 근데 초전도체 관련된 내용이 이 구간에서 없었던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제가 매도 계속 매도를 외쳤고, 매도를 외치면서 뭐라 그랬다? 프리미엄이 빠지면 전 다시 돌아옵니다. 그게 연휴 전입니다. 그래서 제가 계속해서 이야기를 드렸어요. 이따가 제가 확인시켜 드릴게요. 자, 그리고 나서 제가 여기 9월 말부터 계속 매수해야 된다. 왜? 이 캔들을 하나 봤거든. 이걸 왜 만들어 놓겠어요? 다시 이쪽에 들어온 세력이 회수해야 되는 작업이 필요하죠. 자, 추가적으로 올라가기 위해서는 뭘 해야 돼요? 손바뀜이 나와야 돼요. 손바뀜이. 근데 하락하면서 매집이 돼요? 이거 안 됩니다. 하락하면서 매집 안 돼요. 자, 보세요. 거래량이라는 건 사는 놈 1, 파는 놈 1이 만났을 때 1 거래량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거래량이 늘고 있다는 건 사는 놈도 많아지고 파는 놈도 많아지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거래량이 늘면서 올라간다. 그러면 사는 놈도 있고 파는 놈도 있지만 사는 놈이 더 많았을 때 주가가 올라가는 겁니다. 그럼 지금 뭐예요? 파는 놈이 더 많아지는 거예요. 파는 놈이. 근데 이것도 아까 전에 말씀드렸죠. 한계가 있고, 제가 어저께부터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이제 매수 구간에 다가왔다. 근데 가격을 추적하자. 가격. 자, 가격이 가장 중요해요. 자, 그런 거죠. 내가 잘못 사잖아요. 그러면 잘 못 팔아요. 신성 델타테크 좋대. 여기 사봐. 여기 사봐. 이거 어떻게 해? 못 팔아요. 못 팔아.
그래서 제가 계속해서 잘 사야 된다고 이야기를 드린 겁니다. 지금 걱정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실 겁니다. 주가가 사실 쉬지 않고 빠지고 지금 갭으로 내리고 뭐 시장도 안 좋고 하는데 사실상 신성 델타테크는 시장하고는 연관이 없다고 보시면 되고요. 무엇보다 이 시장 관련해서 볼 때는 지금 시장은 다 빠졌다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시장 일단 배제하시고요. 시장 배제하고 지금 딱 봤을 때는 뭘 봐야 된다? 신성 델타테크의 가격만 보면 여기서 30% 이상의 반등 구간을 다시 줄 겁니다. 그러기 위해선 가격이 필수적으로 가장 중요해요. 그쵸? 그래서 제가 이 내용입니다. 신성 델타테크의 가격과 단기 보유 전략을 준비를 해왔다. 제가 이야기하는 단기는 2주 동안에 내가 보유를 했을 때 손해를 보지 않는 그런 움직임, 즉 그 가격대를 의미를 합니다. 물론 기본이 되는 건 신고가 그리고 선반영 구조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자, 근데 신성 델타테크가 최근에 너무 안 좋다 보니까 제가 모든 분들한테 최소한의 성의만 보여주시면 모두 무료로 공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숫자 3이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는 분들에 한해서만 신성 델타테크의 가격과 단기 보유 전략을 공유해 드리도록 할 테니까 시청해주시는 모든 분들이 상단의 전화번호 확인해서 숫자 3이라고 문자 보내세요. 자, 근데 신성 델타테크는 일단 추적이 필요합니다. 추적이 필요하고 시간이 필요해요.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 시간 동안에 우선 내가 단기 매매를 하고 싶다 또는 신성 델타테크에 여기는 제가 19페이지에 걸쳐서 준비를 해놓기는 했지만 이 19페이지에 걸쳐서 준비를 해놓은 내용이 원론적인 내용이란 말이에요. 무슨 얘기냐면 신성 델타테크를 얼마 정도 왔을 때 다시 매수를 시작하고 어느 정도 비중으로 넣어라. 그리고 나서 반등을 시작했을 때 제가 실시간으로 못 보니까 그 실시간에 맞춰서 대략적인 예상치를 구간별로 적어놨어요. 그러다 보니까 실시간이 나는 필요하다. 그쵸? 원론적인 것보다 실시간이 필요하다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시장이 안 좋을 때 계속 공부를 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드렸죠. 이렇게 강프로의 무료 소통방 이 내용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 내용에서도 보시면 신성 델타테크 관련된 내용을 제가 지속적으로 언급을 하고 있어요. 자, 보세요. 10월 4일 날 보이시나요? 신성 델타테크 올라가니까. 자, 신성 델타테크 올라가고 나서 보이시나요? 따봉. 자, 그쵸? 이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자, 내용 쭉 보시면요. 여기서 뭐 단타 같이 이렌시스 같은 경우에 여기 10월 10일 날 나갔는데 그때부터 급등하기 시작하더니 조금 쉬고 다시 급등합니다. 근데 첫째, 매수가를 이탈하지 않고 있는 움직임입니다. 그리고 오늘을 기점으로 해서 3일째 상한가 종목을 잡아냈다. 그건 무엇 때문에 그런다? 신고가와 선반영 구조를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내용 계속 봅니다. 자, 그리고 시장 관련해서는 자, 보세요. 10월 10일. 자, 전쟁이 났어요. 그쵸? 주말에 전쟁이 났는데 주말 동안 전쟁이 났다. 근데 미증시는 반등했다. 그리고 뭐 중동 불안으로 유가가 뭐 자극하고 뭐 여러 가지 내용이 있지만 모두 다 선반영이 되어 있다. 그래서 시장 관련해서는 무시하고 종목에 집중해야 될 때다. 정확하게 이야기를 드립니다. 그러면서 자, 보세요. 신성 델타테크가 62,800원. 그렇죠? 이날 20% 오른 날입니다. 그리고 제가 12%까지 딱 떨어지니까 뭐라 그래요? 신성 델타테크 고가는 64,000원이다. 이미 고가 나왔고요. 이제 매도하자. 왜? 싸게 샀으니까 우리는 언제 팔아도 된다. 이거를 올라가면서 매도할 수 있어요. 올라가면 더 올라갈 것 같은 게 사람 마음이다. 그쵸? 이래서 제가 계속해서 이야기를 드리는 거예요. 무조건 싸게 사야 된다. 싸게 사야 된다. 싸게 사야 된다고 이야기를 계속 강조를 드리는 게 이런 내용 때문입니다. 누구도 주식시장에서 움직이는 걸 모두 다 맞출 수 없어요. 맞출 수 없는데 단 한 가지 맞춰야 되는 건 있습니다. 엄밀히 따지면 맞춰간다고 표현하는 게 맞아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내가 저가를 잡기 위한 노력을 계속해서 분할로 매수해 들어가는 거예요. 한 번에 여기야 딱 해가지고 딱 집었는데 이게 저가고 여기야 딱 집었고 딱 팔았는데 여기가 고가야. 그건 뭐예요? 운이 좋은 겁니다. 운이 좋은 거예요. 이 내용을 절대로 오해해서 보지 말자. 그쵸? 그러면 이렇게 올라가면서 매도할 수 있는 그런 스킬을 갖춰야 된다. 자, 그러다 보니까 제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보세요. 10월 10일이에요. 올라가는 날. 이 밤에 9시 28분에 뭐라 그래요? 신성 델타테크 내일 급락 나올 수 있다. 내일 매도 예정이니 준비해라. 그쵸?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신성 델타테크 내일 급락 나올 수 있다고. 두 번이나. 그쵸? 이 얘기를 제가 왜 해요? 다 올라갔으니까. 더 이상 추가적으로 올라갈 수 있는 폭이 없으니까. 왜? 신고가잖아요. 그리고 나서 다시 빼는 거잖아요. 그리고 매도하고 나서 우리는 계속 하락하는 거 기다리고 있다. 그쵸? 그러고 나서 여기서 진행된 이 매매 과정을 이렇게 딱 보면 뭐 극동 유화 급등, SY 급등, 피델릭스 수요일날 상한가, 미래산업 급등. 자, 보세요. 원익 PN이 어저께 올랐고 대성산업 어저께 장중에 상한가, 그리고 25% 상승해서 마감. 이거 내용 다 보이시나요? 장 전에 이 주문이 다 나가는 거? 8시 53분, 8시 54분 다 보여요? 그쵸? JC전 시스템 어제 상한가 갔어요. 9시 4분. 그쵸? 장중에 15%, 장중에 20% 이상. 이런 식으로 수익이 계속해서 발생을 한다.
그러면 신성 델타테크를 토대로 가격을 추적하고 있는 와중에 왜 30% 수익이 보장되어 있는 가격대가 곧 옵니다. 그리고 그것과 관련돼서 제가 내용을 작성을 해놨고 이 부분이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 영상 상단의 전화번호로 숫자 3이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면 되고, 그리고 여기 내가 실시간으로 장중에 이런 상한가 종목 잡고 싶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쭉 이야기를 해요. 신성 ST 관련된 이야기, 그리고 오늘 한국 석유, 엘컴텍, S&T 에너지 전부 다 장시작 전에 나가죠. 그쵸? 이거 딱 관련돼서 그냥 딱 매수만 해놓으면 S&T 에너지 오늘 지금 몇 프로 올라가는 줄 아십니까? S&T 에너지. 자, 보세요. S&T 에너지 오늘 29% 상한가 근처에 있다. 언제 나갔다? 장시작 전에. 장중에 20% 이상의 수익이 가능합니다. 가능합니다. 이런 내용들. 자, 그래서 내가 장중에 실시간으로 내가 종목과 관련된 내용, 그리고 신성 델타테크에 관련된 내용을 실시간으로 내가 받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영상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참여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는 분들에 한해서만 제가 강프로의 무료 소통방 입장 링크를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내용 정리합니다. 신성 델타테크는요, 지금 매수 구간에 다가왔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가격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가격은 제가 가격과 단기 보유 전략으로 준비를 해놨고, 영상 상단의 전화번호로 숫자 3이라고 최소한의 성의를 보여주시면 되고요. 문자입니다. 최소한의 돈 아니에요. 그쵸? 그리고 내가 이런 내용을 토대로 실시간에 신고가에 대한 종목을 내가 계속해서 매매를 해 나가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영상 상단의 전화번호로 참여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신고가와 선반영 구조에 대해서 이해를 했을 때 이 모든 게 가능해지는데, 앞으로 나올 수 있는 대시세 종목도 신고가와 선반영 구조를 벗어나지 않는다는 이야기고요. 자, 그래서 이 신고가와 선반영 구조를 이해를 했을 때 앞으로 어떤 대시세 종목을 매수할 수 있는지와, 그리고 그 첫 번째 단계인 신고가 구간에서 활용할 수 있는 검색기와 기법까지 모두 무료로 받아갈 수 있게 제가 준비를 해놨으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하셔서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 하나씩 부탁드리고 신고가와 선반영 구조 반드시 이해하셔서 모두 성공 투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23년도 다 끝나가지만 매매를 하시면서 스트레스를 받으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시장이 항상 그렇긴 하지만 그래도 제 구독자분들과 시청해 주시는 분들을 위해서 앞으로 차기 주도주가 될 수 있는 대시세 종목을 준비를 해왔습니다. 물론 단타에 목말라 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단타의 문제는요, 위험관리입니다. 단타에서의 위험관리는 손절 말고는 없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항상 제가 단타는 재능이 필요하다고 이야기를 드리는데, 단타에서의 재능은요, 단순하게 차트를 보면서 단타를 치는 기술적인 문제가 아닙니다. 손절에 대한 심리적인 압박을 이겨내면서 매매를 해야 되기 때문에 장기간 유지하기가 사실상 어렵습니다. 한두 번 해보면 할 수 있는지 없는지 알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 단타나 짧은 수익만을 쫓다 보면요, 잦은 손절로 계좌가 망가지는 건 순식간이고요. 그만큼 수익하고는 거리가 멀어지겠죠. 장기간 유지하기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결과적으로 주식시장에서 돈을 벌기 위해서는요, 어떤 계기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 계기는 한 종목에 비중을 실어서요, 수익을 보는 것 말고는 없습니다. 쓸데없이 잦은 매매를 하지 말라는 이야기고요. 그리고 한 종목에 비중을 실을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비중을 실는 과정에서 성장 산업군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 부분을 반드시 기억을 하셔야 돼요. 자, 이런 성장 산업에 대한 구조와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신고가 그리고 선반영 구조에 대해서 이해를 했을 때 이런 매매를 할 수 있게 됩니다. 2월 7일 강프로의 대시세 종목으로 에코프로 매수가는 17만원 이에서 진행이 됐고요. 그리고 목표가는 50만원부터 자율 매도 구간으로 잡았죠. 예상 수익 범위가 200% 이상으로 되어 있는데 신고가 이후에 선반영 평균치가 200% 이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에코프로가 2차전지 양극재 기업이죠. 자, 근데 2차전지 양극재는 친환경이라는 범주 안에 속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제가 항상 이야기를 드리죠. 시세는 항상 연결된다고요. 앞으로 나올 대시세 종목도 이런 친환경이라는 성장 산업군에 포함되어 있어야 됩니다. 자, 이런 성장 산업군에 포함되어 있는 걸 확인한다면 이 내용처럼 세 가지의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1년에 많은 종목이 발생하지 않고요. 그리고 세력들의 장기간 매집 구간이 확인돼야 되고, 그리고 상승하기 시작하면 평균적으로 3개월 정도의 상승 구간을 보이기는 하지만 제가 2개월이라고 작성을 해온 건 한 가지 내용 때문입니다. 한 달은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성장 산업에 대한 부분, 그리고 이런 공통점, 여기다가 기술적인 내용을 다 포함을 시키더라도 절대적으로 가격이
우선적으로 반영이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에코프로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내용을 토대로 제가 4분기 대시세 종목을 준비를 해왔습니다. 자, 장기간 하락하면서 최악의 국면을 거쳐왔고요. 이 구간에서 먼저 하락을 했다는 건 앞서 말씀드렸던 내용처럼 고가에 대한 부분이 아니라 저가, 즉 나쁜 부분을 반영한 이후에 신고가를 발생을 시켰다는 건 앞으로 좋을 부분을 반영이 되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본격적인 시세는 신고가 이후라고 말씀을 드렸고 지금은 매물 소화 과정을 보내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가격 먼저 분석을 끝냈죠. 그리고 나서는 정부 정책의 방향과 맞는지를 체크를 해야 되는 겁니다. 2023년 대시세 종목인 에코프로도요, 정부 정책의 방향에 맞는 종목이라고 볼 수 있겠죠. 물론 이런 종목들도요, 신고가 이후에 시세를 낸다는 건 반드시 기억하고 있어야 됩니다. 자, 이런 내용을 토대로 23년 상반기 에코프로와 같은 대시세 종목을 준비를 해왔습니다. 자, 하반기 대시세 종목은 영상 상단의 전화번호로 대시세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는 분들에 한해서만 공유해 드리도록 할 테니까 영상 상단의 전화번호 확인해서 하반기 대시세 종목으로 큰 수익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런데요, 나는 주식을 배우고 싶다, 이런 대시세 종목을 직접 찾고 싶다 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신고가 종목을 찾고 추적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럼 이 추적을 어떤 종목을 위주로 해야 되냐, 어떤 신고가를 찾아야 되냐 궁금하실 수 있는데, 제가 신고가 종목만 검색해서 추적할 수 있게 검색기를 만들어 놨습니다. 자, 시장이 4월부터 꺾였기 때문에 5월달에 어떤 종목이 나왔는지를 실제 검색을 해보겠습니다. 자, 여기 5월 1일 검색한 결과고 보유기간은 2주, 그리고 상승 종목 비율은 100%, 시장 대비 수익률은 코스피 14%, 코스닥 16.87%가 나왔습니다. 검색기에 포착돼서 추적해야 되는 종목은 유니온 머터리얼이고 기간 내 최고 수익률은 57%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보유기간으로 잡았었던 2주 동안의 수익률은 13%가 나왔습니다. 상세한 내용이 나오죠. 여기서 중요하게 보셔야 될 건 상승 종목 비율도 아니고 몇 종목이 나왔는지도 아닙니다. 우리는 신고가 종목을 매매를 해야 된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신고가 이후에 발생하는 시세 이파를 반드시 공략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시장 대비 수익률이 더 높아야 된다는 거죠. 자, 시장 대비 수익률이 만약에 떨어진다면, 또는 시장 대비 수익률만큼만 강세를 보인다면 무슨 일이 발생하느냐, 시장이 하락할 때는요, 상승 종목을 찾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신고가 종목을 매매를 해야 된다는 거고, 그 결과로 5월 1일 날 수익이 유니온 머터리얼 기간 내 최고 수익률이 57%가 나온 거죠. 그 다음 5월 8일 날입니다. 5월 8일 보이시죠? 보유기간 2주 찍혀 있고 상승 종목 비율은 71%인데 이건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더 중요한 건 코스피 대비해서 9%, 그리고 코스닥 대비해서는 10%입니다. 이렇게 높게 잡힌 건요, 코스닥이 하락했다는 거고, 코스닥이 하락했을 때는 에코프로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강세를 보인 종목들을 보면요, 아진산업 시세 1파를 형성한 이후에 2파 시세가 크게 발생을 했고요. 그 다음 루닛은 시세 1파를 형성한 이후에 2파 시세가 크게 발생했고 강세를 보이는 종목입니다. 그리고 대원강업도 당연히 보이시죠? 여기 시세 1파 형성하고 2파 시세가 그대로 나옵니다. 의미하는 바는 단 하나입니다. 신고가를 만들어내는 건 돈이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주식 투자를 하면서 믿어야 될 건 돈 말고는 없습니다.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요. 그리고 5월 15일 날에는 시장 대비 수익률과 거의 비슷합니다. 무슨 일이 벌어졌을까요? 에코프로가 반등이 나온 겁니다. 근데 에코프로 같은 경우엔 신고가 종목이긴 하지만 너무 크게 올랐죠. 너무 많이 오른 종목이 지속적으로 포착이 된다면 헷갈릴 수밖에 없어요. 그런 부분을 다 제외했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럼에도 제너셈, JVM, 한국조선해양, 그리고 휴메딕스, 최근에 바이오나 미용 의료기기 쪽이 굉장히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클래시스도 보이는데, 클래시스도 지금까지도 강세를 보이는 종목이고, 인성정보는 최근에 초강세를 보이고 있죠. 그 다음은 5월 22일입니다. 자,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시장 대비 수익률이 3%대로 높아요. 그리고 실리콘2 화장품이죠. 한국전자금융은 제가 이번 주에 매수한 종목입니다. 그리고 두올도 강세를 보였죠. 23%. 그리고 인성정보 전주에 포착이 돼서 지속적으로 추적했다면 인성정보를 매수를 해야겠죠, 당연히. 그리고 에코바이오 17%. 그리고 잉글우드랩, 이 부분은 제가 다른 영상에서 지속적으로 강조를 한 종목입니다. 여기서는 모멘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최근에 강세를 보이는 화장품 종목은 조건이 단 하나입니다. 미국향 매출이 발생하는지에 대한 여부예요. 잉글우드랩과 코스메카 코리아 같은 종목이죠. 잉글우드랩은 코스메카 코리아의 자회사입니다. 이런 부분이 파악이 되어 있어야 시장에서 고가에 물릴 일이 없는 겁니다. 자, 그리고 다음 29일 상승 종목 비율이 88%인데 기간이 아직 안 돼서 기간 초과가 떴습니다. 하지만 기간이 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 마이크론 보이죠.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코스메카 코리아 여기 보이죠. 벤티움, 치과 쪽 최근에 강세를 보이고 있죠. 조선주 방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당연히 강세를 보이고 있고, 그 밑에 삼성중공업이 보이고, 선진 뷰티 사이언스, 의료기기, 미용 쪽이죠. 이런 부분을 모두 다 검색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자, 여기서 검색기 이외에
어떤 식으로 장중에 활용해야 되는지는 제가 6강에 걸친 강의 영상을 만들어 놨고요. 자, 지금은 비공개 처리를 해놨지만 구독자 인증만으로 영상을 확인할 수 있게 링크를 보내드립니다. 구독자 인증은 당연히 무료고요. 구독자 인증 방법은 영상 상단에 전화번호로 문자 3이라고만 보내면 제가 구독자 인증을 해드리고요. 구독자 인증이 되면 말씀드렸던 영상을 볼 수 있는 링크와 검색기에 대한 로직을 함께 보내드립니다. 자, 그런데 정말 중요한 건 시장에서 강세를 보일 수 있는 종목 모두는요, 신고가 달성 이후라는 겁니다. 신고가에 대한 이해가 없다면 단타나 장타 모두 쓸데없이 보유기간을 보낼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무료 배포할 때 모두 받아가셔서 큰 수익을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꼭 기억하세요. 신고가 말고는 주식 투자에서 빠르고 안전하게 수익을 낼 수 있는 방법은 절대 없고요. 신고가가 강하다고만 알고 있다고 해서 수익이 절대 나지 않습니다.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알아야 시장에서 수익을 볼 수 있고 레인보우 로보틱스 같은 종목을 받아볼 수 있다. 구독자 여러분들이 모두 구독자 인증을 받으셔서 모든 분들이 검색기에 대한 로직과 강의 영상을 보고 수익 나는 매매를 하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자, 그런데요, 주식 투자에는 항상 포트폴리오 구성이 필요합니다. 아무리 대시세 종목이라고 하더라도 큰 비중을 넣을 수는 있겠지만 리스크, 즉 위험을 없애기 위한 포트폴리오 구성은 상시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하고, 무엇보다도 자금의 효율을 높이기 위한 종목 구성은 항상 필요합니다. 자, 근데 문제는요, 요즘 테마나 종목별로 또는 시장별로나 등락폭이 엄청 크기는 합니다. 자, 그런데 시장이나 종목은 항상 이래 왔다는 겁니다. 대형주도 그렇고, 그리고 테마주들 중에서 뭐 중형주, 소형주 가릴 거 없이 항상 강세를 보이는 종목만 오르는 것 같고요. 내 종목만 오르지 못하는 것 같은 상황이 계속될 텐데, 제 채널을 구독해 주시고 시청해 주시는 분들을 위해서 테마에 대한, 그리고 신고가에 대한 이해를 시켜드리겠습니다. 주식 투자를 하면서 테마를 포함한 신고가에 대한 이해를 하지 못하면 큰 손해를 볼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이해를 한다면요, 시장에서 항상 앞서 나가고 시장의 주도주를 먼저 매수할 수 있는 눈을 가지게 될 거예요. 네, 잘 한번 생각해 보시면 에코프로와 같은 2차전지 종목도 테마부터 시작을 했다는 거죠. 테마주에 대한 이해는 주식 투자를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그리고 테마에 대한 이해는 결국 주식 시세의 원리인 신고가에 대한 이해를 하고 있어야 전체적인 이해를 할 수가 있게 되는데, 전체적인 이해를 한다면 시장과 함께 종목별로 세력들의 움직임을 파악할 수 있게 되고 이런 매매를 할 수 있게 됩니다. 잘 보세요. 단기 종목으로 진입한 진호믹틀입니다. 여기 보시면 6월 1일 날 13,950원에 1차 매수가 들어간 걸 보실 수 있죠. 자, 그리고 6월 2일 날 13,500원에 2차 매수를 한 번 더 들어갔습니다. 자, 2개월 동안의 보유 결과 160%의 상승이 나왔고요. 여기 1차와 2차 매수가 들어간 걸 확인해 보실 수 있죠. 물론 바로바로 올라가면서 급등을 하면 더 좋았겠지만, 신고가에 대한 이해가 된다면 매수한 이후에 조정 구간에 충분히 비중을 늘릴 수 있는 그런 구간으로 활용이 가능합니다. 진호믹트리는 바이오 종목입니다. 올해 들어서 바이오 종목이 시세가 가장 없었죠. 이게 무슨 이야기냐? 제가 매수하는 시점에 시장의 순환매를 읽었다는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에는 칩스앤미디어입니다. 자, 여기 보시면 6월 7일 날 28,300원에 매수 들어간 걸 볼 수 있죠. 내용은 간단합니다. 삼성전자를 베이스로 광범위한 반도체 섹터의 공략이 필요하고, 그리고 7월달이나 8월달까지도 반도체는 계속해서 공략할 필요가 있다는 내용이죠. 자, 올해 2차전지가 굉장히 강한 움직임을 보여줬는데, 2차전지가 아니라 6월달부터 지속적으로 반도체를 공략해 왔다는 건 시장의 내용을 읽지 않고서는 불가능한 이야기입니다. 자, 그리고 그것에 대한 결과를 지금 충분히 보고 있는 중이고요. 자, 반도체 종목을 6월달에 칩스앤미디어만 공략한 게 아니라 5월달에 ISC 49,800원에 비중 20%로 매수 들어간 내용이 있습니다. 요날 5월 26일이죠. 그 이후의 주가는요, 여기 7월달에 100%에 달하는 시세가 나왔고 지금은 9만원대에서 등락 중입니다. 이런 내용을 먼저 알려면 ISC나 칩스앤미디어에 대한 단일 종목에 대한 분석이 돼야 되는 게 아니라 지금 현재 받고 있는 삼성전자에 대한 평가치를 알고 있어야만 가능해집니다. 물론 그 이후에도 반도체 종목에 대한 매매는 계속돼 왔고요. 여기 8월 18일 날 47,300원에 두산테스나를 매수한 내용이 있고요. 9월 1일 날 9% 상승해서 마감이 됐는데, 이때 삼성전자는 6% 상승해서 마감이 됐고, 하나마이크론 같은 경우에는요, 상한가에 도달을 했습니다. 하나마이크론과 두산테스나는요, 동일하게 삼성전자 향 반도체 후공정 업체입니다. 즉 하나마이크론과 두산테스나를 고르는 것에 대한
근거는 무조건 삼성전자를 베이스로 했기 때문에 이 개별적인 종목에 대한 분석이 아니어서 시장에서 저 말고는 이렇게 매매를 할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자, 그리고 주식시장에서 대형주를 베이스로 깔고 진행하는 매매가 장기적인 수익 모델을 만들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자, 그리고 종목들, 즉 시세가 강하게 진행이 되는 종목들은요, 모두 다 대형주를 깔고 있고 그리고 신고가 이후에 진행된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네, 원래 이런 모든 내용을요, 강프로의 텔레그램 방에서 진행을 해왔었는데 이번에 카톡방으로 이동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번에 카톡방으로 이동을 하면서 제가 선착순 200분에게만 먼저 입장 링크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기존의 텔레그램 방에서 진행해왔었던 종목들의 수익이 엄청납니다. 전 한 1년 안쪽의 내용만 보더라도요, 11월 19일 날 영풍정밀을 여기 12,300원에 매수해서 13거래일 만에 48% 정도의 상승폭이 나왔고요. 자, 그 다음 석경 AT 같은 경우에는 11월 16일 날 매수를 해서 3개월 동안 176%의 엄청난 수익이 나왔죠. 자, 그리고 제가 앞서서 보여드렸다시피 ISC 같은 반도체 중대형급 종목들도요, 최근에 100% 이상의 상승 구간이 있었던 것도 있고 지금까지도 계속해서 반도체 종목을 공략하고 있었는데 삼성전자가 강세를 보이고 있죠. 자, 이 모든 내용을요, 제가 강프로의 카톡방에서 진행을 하고 있으니까 입장 방법은 상단의 전화번호로 숫자 3이라고 문자를 보내시면 제가 한 분 한 분 입장 링크를 보내드리도록 할 테니까 시청하시는 모든 분들이 상단의 전화번호로 숫자 3이라고 문자를 보내서 모두 성공 투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돈 되니까 문자 보내세요.